자위대의 존재를 일본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즉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당초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을 개정된 헌법의 시행 시기 목표로 내세워왔습니다. 이를 위해 여당인 자민당은 9일 폐회한 임시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개헌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날 아베 총리는 임시의회 폐회를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내 손으로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2020년 정기의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여 개헌안 마련을 가속화할 것이며 국민의 믿음을 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니혼게 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여당 안에서 아베 총리가 임기 중 개헌을 포기한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가 배치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의 임기 내에 평화헌법 개정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사히 신문도 아베 총리 임기 내 헌법 개정은 어렵다는 인식이 자민당 안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즉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이때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까지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관례대로 하면 아베 총리 임기 중 남은 국회회기는 3차례 정도뿐이죠. 내년 1월 하순에 열리는 정기국회와 가을에 열릴 수 있는 임시국회, 그리고 2021년 1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입니다. 심지어 1월 정기국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논의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론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민당 내에서 헌법 개정을 뒷받침할 명분으로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사선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자민당은 2017년 당 규칙을 개정해 총재 임기를 기존 연임 허용에서 3연임까지 허용으로 바꿨었죠. 정권의 핵심 인사인 아소다로 부총리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이 될 전망이 없다면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것이 4연임 규칙 변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에서도 뚜렷한 차세대 정치 지도자가 부상하지 않으면서 아베 총리가 사상 초유의 4연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 법인 스캔들 여파와 벚꽃 모임 사유와 논란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과연 야당의 추궁과 개헌의 반대가 더 많은 일본 국민들의 인식을 뒤집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미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된 아베 총리가 연달아 4연임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나바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본 하면 기술의 일본이라 불리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술 선진국으로 군림했는데 지금은 한국에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은 선박 제조 분야에서 한국에게 세계 1위 자리를 내어주고 첨단 기술의 상징인 반도체에서도 한국에게 세계 1위 자리를 빼앗겼으며 그걸 막으려고 국제적 창피를 무릅쓰고 억지 명분 갖다 붙여 한국이 반도체에 못 만들게 회방 놓기 위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까지 했는데 한국은 또 그걸 3개월 만에 모두 국산화해버렸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도 한국이 세계 1위 해버린 상황이라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데 원래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G가 얼마 전 그 만들기 어렵다는 대형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TV를 아주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버리며 놀라운 두께를 실현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게 또 휘어집니다. 하다 김밥 말리듯 돌돌 말려 상자 안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일본은 서둘러 오직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만이 만들 수 있다는 8K TV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한때 일본의 디스플레이는 세계 시장의 80%까지 독점했던 경험이 있는 일본의 기술 저력이 축적되어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그런 일본에서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회심의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후 일본에서 드디어 제품이 나왔습니다. 역시 일본의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요즘 시대 디스플레이에서는 보기 힘든 엄청난 두께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프레데터의 머리카락과 해저 케이블에서 영감을 받은 튼튼한 케이블들을 장식해 놓았습니다. 실현하기 어려운 놀라운 두께를 구현했다는 점과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제품에 녹였다는 점에서 LG와 비교될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제품입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 사이 이런 기술의 차이는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당시 한국은 고려시대였고 일본은 헤이안 시대였습니다. 도자기는 그 시절 지금의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처럼 기술력의 상징이었던 물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바로 고려의 도자기들입니다.
있습니다. 제 부족한 언어로는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담을 수 없어 그냥 조용히 감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일본의 도자기들입니다. 처음 볼 때 석기시대 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봐도 석기시대 유물 같습니다. 이렇듯 원래 기술의 종주국은 한국입니다. 도자기뿐 아니라 선박 제조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쌀 농사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했고 세계 최초로 목판 인쇄 기술을 발명한 곳도 한국이고 금속 활자 인쇄술 역시 그 유명한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도 우리가 무려 80년이나 먼저 발명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어쩔 수 없이 그 명맥이 잠시 끊기긴 했지만 다시 현대에 와서도 한국인의 그 놀라운 기술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미 삼성이 세계 최초 그리고 최고 신기록들을 거의 20년 동안 계속 갈아치우며 독주를 하고 있으며 LG는 대형 OLED 디스플레이 양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으며 현재 세계 드론 관련 국제 기술 표준 역시 한국이 가지고 있고 LG화학은 세계 최초로 자동차용 리튬 폴리머 전지를 개발했으며 현대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개발해서 현재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바둑 관련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도 바로 한국인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 의해 그리고 세상이 최첨단 시대로 진입하면 할수록 더 두드러지게 지난 1000년 동안의 세계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테크노 민족인 한국인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혼자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I've got this feeling.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올해 11월 11일에 빼빼로데이 분위기는 작년 재작년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핏 들으면 빼빼로데이랑 일본 불매운동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상당 부분에서 상관이 있습니다. 힌트는 빼빼로는 한국 과자입니까? 일본 과자입니까? 지금부터 그 해답과 올해 빼빼로데이는 작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빼빼로데이가 설날과 추석,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함께 5대 대목 행사로 꼽힐 만큼 1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빼빼로데이의 대표 상품으로는 롯데의 빼빼로와 함께 일본 글리코의 포키가 매출 1위, 2위를 다투는데 일본 회사 둘이서 빼빼로데이에 경쟁을 하고 있네요. 애초에 빼빼로데이를 처음 만든 것도 빼빼로를 만든 회사의 홍보 부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상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롯데의 빼빼로는 일본 글리코의 포키의 짝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네요. 1966년에 글리코에서 출시한 포키가 오랜 기간 높은 매출을 올리자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벤치마킹한 롯데가 1983년에 빼빼로를 처음 출시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빼빼로가 한국 과자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올렸는데 마침 일제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롯데는 일본 거다, 고로 롯데제과도 일본 거다 라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이것을 감지한 롯데제과 측에서는 섣불리 빼빼로데이라고 홍보를 해버리면 국민 정서를 건드리게 되니 차라리 가만 있는 이만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참고로 롯데제과의 빼빼로는 누적 매출 1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매출액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는데 과자 분야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빼빼로 한 통에 1,000원 남짓인데 이걸로 1조 원어치 넘게 팔았다니까 많이 해드셨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빼빼로데이 전후 기간, 그러니까 10월과 11월 판매액이 빼빼로 1년 매출액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올라오는 각종 언론 매체에는 GS25, CU, 이마트24 등의 편의점에서 빼빼로데이라는 행사명을 쓰지 않기로 했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GS25 편의점은 매년 빼먹지 않고 진행했던 빼빼로데이 행사를 올해는 열지 않고 플래카드나 공식 홍보물도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빼빼로 상품 자체는 판매는 하지만 홍보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하나더데이라는 명칭으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맞춰 할인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초 정도 되면 편의점 밖에다가 빼빼로를 쭉 늘어놓고 하트 모양 빼빼로, 몽둥이 같이 생긴 긴 대형 빼빼로, 아니면 대형 바구니에 담아서 사랑을 전하라는 등의 선물용 빼빼로를 길에다 늘어놓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잖아요. 올해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반면 CU 편의점은 빼빼로데이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맞춰 블랙 위크데이라고 이름을 붙인 할인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트24는 빼빼로데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스윗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GS25와 마찬가지로 홍보물과 플래카드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예년과 똑같이 빼빼로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빼빼로데이 홍보 행사와 판촉물 제작까지 이미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세븐일레븐을 미국 회사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단위로는 세계 최대 편의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세븐일레븐인데 1927년 미국 텍사스에 설립돼서 첫 영업을 시작했지만 얼마 전에 본사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는 일본 회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죠. 그리고 간혹 세븐일레븐이 코리아 세븐이라는 회사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한국 세븐일레븐의 대주주인 코리아 세븐이라는 회사는요, 그 회사의 대주주가 롯데그룹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려고 계열사 이름을 일부러 코리아 세븐이라고 붙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세븐일레븐에서는 논란이 되는 빼빼로데이 행사를 예년과 똑같이 마음껏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스톱은요, 아주 더해요. 일본 이온그룹이라는 데서 9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미쓰비시에서 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완전 오리지널 일본 기업입니다. 얘네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겠어요. GS25, CU, 이마트24 이런 대형 체인점에서 빼빼로데이 홍보를 안 해버리니까 그 수요의 일부가 자기네들한테 가게 되면 어부지리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기분이겠죠. 자, 내용을 정리하자면 빼빼로데이의 매출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매년 11월만 되면 과자 유통업계는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활발하게 행사를 하고 홍보활동을 벌였는데요. GS25를 선두로 CU와 이마트24의 경우 빼빼로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로 했고 홍보활동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라 빼빼로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과자다 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일본 맥주에 이어서 과자 부문까지 불매운동의 기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